예, 그 동차 실전 GS인데요. 이제 처음에 그 원래 2시간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나머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강평이라든지 이제 해설을 하는 강의가 일반적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첫날이라서 일단 그 앞으로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민사소법 실전지에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실전 GS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 이제 시험 보는 걸 대비해 가지고 기초 GS에서는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예제가 어떻게 이제 그 출연하고 있고 또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에 중점을 맞춰줬다 그러면 실전 GS에서는 이제 이제까지 기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기출 문제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동차반들이 가장 소홀히 하거나 좀 문제되는 게 이제 최신 판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최신 판례를 모두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장 유력하거나 특히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이제 또 고려하고 또 기출 문제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진도별로 나갔을 때 이제 출제되지 않았거나 이제 앞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동차반을 위해서 따로 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설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실전지에서 모의고사 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1페이지 보시면 출제 및 수업 방향에서 모의고사는 기출문제와 유사한 난이도와 구성으로 구성하지만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고려해서 뭐 유력 교수 등이 중요시하는 쟁점 및 최신 판례를 GS 형식에 맞춰 변형하여 출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초 GS하고 실전 GS는 좀 약간 우리가 표현할 때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처음 하시면서 굉장히 좀 그 1시간 하는 거하고 또 2시간 하는 거하고 매우 좀 피곤하고 난이도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답안 채점과 첨삭이라고 있는데 첨삭은 기초 GS만큼 못하고요. 아마 그리고 다 못 쓸 겁니다. 다 못 쓸 건데 대개의 경우 이제 쓸 수 있는 것만큼 이제 쓰시면 그것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항상 뭐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2시간 내에 다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2시간 동안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달, 2달 좀 남았나요? 그죠? 오늘이 17일이니까 딱 2달 남았네요. 그죠? 그 초일 불산입하고 딱 2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초일 불산이니까,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전처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첨삭 기준 문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업 진행할 때 이제 뒤에 보시면 그 진도별 구성하는 출제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1회가 있고 2회가 있고 3, 4,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원래 이제 대개 이제 여기까지가 민소1, 민소1, 민소2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그 로스쿨 커리큘럼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민소1 부분하고 민소2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 어쨌거나 그 실제 시험은 무작위 전범위에서 나오는데 출제하는 사람은 요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항상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출제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출제 들어가면 이 부분에 어느 부분에서 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가장 그 합리적인 방법은 실전과 똑같이 무작위 전범위에서 막 그렇게 봐야 되는데 동차반 수업은 그렇게 하시면 정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진도별로 수업 그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진도별로 차분히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막 전범위니까 막 전범위에 따라 다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리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다 미적분 문제이긴 한데 미적분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함수하고 도함수 하고 나서 미적분 들어가야지
그냥 드립다 미적분부터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그 차근히 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언제까지 하냐면 시험 보기 전날까지 순서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대로 정리해 주는 게 동차 합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소에서 60점, 그 다음에 특상에서 각각 50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곱하기 2, 이런 전략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민소에서 60점은 어느 정도가 돼야 맞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60점 정도가 되려면 보통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1200명 중에서 한 30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300등 내지 350등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4분의 1등, 그러니까 4명 중에 원래 6분의 1이 우리 경쟁력이잖아요. 그죠? 우리 경쟁력인데 최소 4분의 1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4분의 1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주말반에 22명이라는데 22명 다 안 나오고 이제 평일반 일부러 이제 또 왜 평일반 하던 거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일단 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평일반에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평일반까지 하면 대략 한 30명 정도가 될 건데 그럼 30명 중에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30을 4로 나누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4로 나누면 5등 안에 들어야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동차반은 그거보단 좀 더 그러면 이 안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20명 중에 4등 안에 들어야 60점이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등수입니다. 점수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재 이 범위 내에서 지금 몇 등을 하고 있고 그게 계속 그게 항상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7, 18명 중에 4명, 3명 정도는 60점, 65점까지 그냥 무난히 나옵니다. 그 밑에가 이제 50점대 후반이었고 항상 그랬어요. 물론 이거는 난이도가 있고 매 해마다 이제 그 컨디션도 다르고 해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항상 이게 안 변해요. 여러분 등수가 거의 안 변하니까 요거를 항상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8번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죠? 이렇게 인생은 파동이래잖아요. 그죠? 계속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서 요 안에 범위에 있어야지 처음에 있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시험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올 여름은 그냥 시원한 데서 그냥 있는 게 좋아요. 하여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끝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4분의 1, 그러니까 20명이면 한 4등, 5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야 60점 넘을 수 있고 올해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8회까지 가셔가지고 요 범위까지만 하면 되고 동점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2등이 3명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대신 4분의 2등이 3명 나오니까 2, 3, 4, 그 다음에 6분의 5등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으로 갔을 때 60점이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이 집단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 경쟁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냐. 원래 이 변리사 자격 자체가 비인간적이에요. 자격증 제도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지금 비인간적인 걸 하기 위해서 이미 다 그 계약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집단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등수는 차지해줘야만 올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그걸 현실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 뿐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집단에서 내가 최소 20명 중에 5등 안에 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15명 중에 3등 안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항상성을 유지해야 올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타진을 해보세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수험생들이 아닌 건 아닌데 비교적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체계적인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어느 정도의 통계 의미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준비하시면 거의 올해 이제 결과가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커리큘럼대로 쭉 나가고 요 범위 내에서 계속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1회에서 오늘 이제 하는 부분 이제 법원하고
그 다음에 법관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법원하고 법관인데 법원 들어가면 재판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적 재판권 문제하고 물적 재판권 문제가 있는데 물적 재판권 문제는 일단 수험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최신 판례를 정리를 해봤을 때 22년도부터 국제재판관에 관한 판례가 안 나와요. 그 안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제사법이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토지 관할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 뒤로 판례가 출현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미친놈이 출제위원 들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물적 재판권에 관한 문제는 출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다면 출제할 수 있는 건 인적 범위에 관한 문제가 출제할 수 있고요. 요거는 계속 판례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계속 한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법원에서 이제 관할 문제가 있는데 관할 문제 중에 이제 이른바 그 법정 관할 문제가 있잖아요. 저 법정 관할 문제는 그다음 거동 관할 문제가 있고요. 거동 관할 문제는 작년에 이미 이제 합의 관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거동 관할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는데 혹시나 변론 관할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기초 GS에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는 법정 관할 중에 결국 토지 관할하고 그 다음에 사물 관할 문제가 생기는데 직분 관할은 나올 여지가 없고 그러면 토지 관할하고 사물 관할 중에 특히 또 사물 관할은 작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토지 관할 문제인데 이 토지 관할에서 특히 논의될 수 있는 게 이른바 특별재판적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그다음 관련재판적인데 특별재판적은 혹시 몰라가지고 기초GS 할 때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변리사에서는 이 부분이 한번 논의가 될 수 있고 최신 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기초 실전 GS A형에서 이제 기득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을 했었는데 우리 기초 GS 하면서 우리가 아마 23년도, 24년도 판례까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논의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 특별재판적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그러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럼 보통재판적 문제인데 이거는 뭐 2조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법원별에서는 관할 문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작년에는 이 합의 관할 내가 이거 3년 동안에 이 합의 관할 문제만 하여튼 수십 문제 냈어요. 근데 올해는 한 문제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혹시 몰라가지고 이 기초 GS에 했던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관할 문제는 일단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나온다 그러면 관할이 그 중요 쟁점이 아니라 이른바 부수적 쟁점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 얘기는 당락하고는 관련이 없을 거예요. 물론 뭐 0.1점이 뭐 당락과 관련이 있다면 그러면 뭐 관련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다른 데서 더 1점 더 맞는 게 0.1점 때문에 그런 것보다 다른 데서 1점 더 맞는 게 훨씬 나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하고 법관 문제는 제척, DP, 회피 문제는 안 나왔어요. 이게 1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10년이 넘어서 기출문제에서 10년이 넘어서 안 나온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 문제는 제척 기피 회피 문제는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 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법관 논의는 한번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법원 편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당사자잖아요. 그죠?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는 항상 특정, 확정, 그리고 당사자 자격, 그리고 당사자하고 소송 대리 문제가 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자격 들어가면 다시 또 능력 문제가 있고, 당사자 능력 문제가 있고, 소송 능력 문제가 있고, 변론 능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 문제하고 당사자 적격 문제가 있는데,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 여기까지, 자격까지,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특정, 확정, 요 부분. 특히 확정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정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시 정정 문제라든지, 재소전 사망. 특히 재소전 사망 문제는 여기 당사자에서 요 당사자 능력편 들어가면 자연인하고 법인이 존재한다면 자연인하고 법인, 자연인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사망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재소전 사망하고 그다음에 소송 중 사망. 이 소송 중 사망 들어가면 절차 중단 문제잖아요. 그죠? 이 소송 중단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는 당사자는 특히 작년에 당사자 부분이 한 문제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역대 우리 변리사 시험에서 당사자가 안 나왔던 유일한 시험은 24년도밖에 없어요. 그럼 올해는 더더욱 당사자가 어떤 형태로도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자연인 문제인지 법인 문제인지 아니면 공동소송 문제인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자연인에서는 나오게 되면 결국 사망 문제가 나올 거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죠? 그게 언제 죽느냐의 문제가 생길 뿐이니까 그 문제하고, 결국 당사자 능력에서 법인 들어가면 법인의 대표자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자연인과 법인이 출제가 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된다면 어느 부분인지, 나왔는데 못 풀었다 그러면 그냥 그때도 그냥 다른 거 오후 시간 볼 필요 없어요. 자연인과 법인 문제가 나왔는데 못 풀었다 그러면 오후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거 못 풀었다는 거는 패스하고 선택 과목의 패스 페일인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심각한데, 여튼 꼭 풀어라. 그래서 당사자 문제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조 아래서 이 문제를 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진 않다. 그러니까 대신 나중에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동차반들은 모든 문제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최고의 그 전략적인 방법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기초 GS하고 실전 GS를 최대한 완벽하게, 그리고 거기에서 응용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서 올해 시험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그 기출 문제를 봐가지고 논의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지금 미리 설명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이제 첫날은 이게 1시간 끝나고 2시간 해야 되는데 이게 진도별 설명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미리 설명하면서 앞으로 수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실전 GS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소개 강의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배합 아래에서 지금 여러분 문제가 출제되고 구성이 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 변론 능력, 그리고 소송 대리인까지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여기까지. 여기에다가 당사자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송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송물하고 그 다음에 소의 이익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소의 이익 문제, 소송물 문제. 소송물 문제는 비교적 큰 의미는 없어요. 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론상 소송물 이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수험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기껏해야 이제 구실제법설 정도만 정확히 알아두면 되고, 여러분 기본서 같은 게 보면 소송물 이론이 엄청나게 막 깊게 설명하거나 뭐 논의는 하고 있지만 거의 의미는 없습니다. 수험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더라도 그냥 구실제법설 판례가 취하는 구실제법설만 정확히 얘기하시면 되고, 대신 반대로 소외이익 문제는 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외이익입니다. 소송법에서, 특히 민사소송법에서. 그래서 이게 출제 경향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제 이 부분까지 해서 내일, 그래서 이 소외이익까지 해가지고 내일 이제 우리가 한번 풀 겁니다. 그리고 소송물 들어가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니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생기는 게 어디까지 가요? 보정명령 문제까지 가죠. 그 보정명령 들어가면 이 보정명령에서 연결되는 이 소장 각하명령까지, 여기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일 가가지고 제가 대략 또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가 1회하고 2회 정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1회 문제하고 2회 이게 결국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소송 요건에 관한 이 문제가 1회, 2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 보면 알겠지만 이 소송 요건이 난이도가 엄청나요. 보시면 이제 그걸 이제 많이 느끼셔야 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소송 요건이 막 법원, 당사자, 소송물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실제 판례가 문제로 나올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조금 전에 내일까지 살짝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보정명령과 청구 취지가 나온다는 건 소개시의 효과까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소송물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청구권이니까. 그건 내일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나올 때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실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 실제가 한 10이라고 그러면
저하고 하는 실전 GS는 한 13에서 15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보다는 좀 더 어렵다. 대신 이렇게 하니까 실제 들어가면 이것보단 쉬워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으니까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점수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현재 이 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점수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그건 큰 문제 삼지 마시고 제가 오늘 하면 내일 채점에서 바로 드릴 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몇 등 하고 있냐, 몇 분의 몇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걸 특히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도별로 쭉 나가면서 난이도가 있고 구성하는 게 최신 판례하고 그 다음에 꼭 풀어봐야 됩니다. 딱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 단위에서는 이 진도별로 나갈 때는 어떤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되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최신 판례가 무엇이 나왔는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최신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원래 최신 판례가 나오려면 이 재판권 문제하고 이제 물적법인 문제, 특히 이제 국제재판관 문제가 21년도 이전부터 굉장히 매년 해마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2년도부터는 거의 그 물적재판권, 국제재판관 문제가 없어요. 기껏 나오는 게 이제 인적재판권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풀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뒤에 가서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고요. 아마 내일부터 최신 판례가 나올 건데 좀 어려울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동차반이 꼭 준비해야 될 최신 판례 그리고 진도별로 나갔을 때 꼭 준비해야 될 문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기초 GS에서 중복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전 GS 할 때마다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올해 시험 보시면 웬만큼 우리가 푼 거에서 거의 다 나왔다. 제가 이거를 지금 올해 여러분까지 이제 6년 통계를 내요. 그러니까 5년까지는 그래 왔단 말이에요. 그죠? 5년까지는 이래 왔고, 그 6년 또 그럴 겁니다. 작년 이맘때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제가 4년까지 했거든요. 아마 5년도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올해, 여러분들은 올해 참이지만 저는 지금 요 얘기를 똑같은 매년마다 이 시기가 되면 매년마다 똑같이 아카시아 뭐 그 꽃향기 맡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쯤 됐으면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시간 동안 문제 파악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동차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문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진짜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도별로 나가는 것들은 오늘하고 내일 이제 수업 끝나면서 제가 살짝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제 진도별로 쭉 앞으로 나갈 때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충실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번 동안 쭉 하시고요. 대개 8번을 9문제 정도 할 겁니다. 9문제. 그럼 8, 9, 72. 72문제 정도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기초지에서 했던 게 대략 한, 5문제에서 8번이니까 40문제? 그럼 100한 20문제 정도가 됐을 거예요. 120문제 정도면, 그리고 120문제에서 몇 문제가 나와야 돼요? 10문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1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대로 10문제 중에 한 문제 또 못 찍는 거는 내가 때려쳐야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120문제 냈는데 그 중에 10문제를 찍는 건데 12문제 중에 한 문제인데 그럼 오늘 하루에 한 문제는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것도 못 맞추면 때려쳐야죠. 내가 때려칠게요. 때려친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뭐예요? 맞췄으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들어와서 하신 거니까 아직 내가 길 가다가 아직 린치를 안 당했어요. 너 때문에 막 막 등에 칼 꽂고 막 이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아직 해왔다는 얘기니까 꼭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그대로 하시고 기출문제랑까지 연결해가지고 연결하는 거니까 어렵지만 기초지에서부터 해서 쭉 해온 거니까 거의 완벽하게 외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응용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응용력도 기른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어느 정도의 의미는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8번 동안
잘 해보시면, 원래 이제 그 GS가 매달 첫 주에 이렇게 개강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왜 또 이 달 중간에 이렇게 시작했냐면, 기초 GS 끝난 것도 있지만, 올해는 7월 18일이에요, 시험이. 지금 딱 2달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 6월 1일부터 하고, 5월 31일부터 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이게. 뭐, 2달, 뭐 앞으로 6월, 2주 동안 뭐, 대통령 선거 한번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대통령 선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주중하고, 그래서 지금 주중하다 보니까 다른 주중에 수업 듣는 거 있어서 못 듣는다고 괜히 나한테 또 미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평일날 개설을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평일날은 평일날대로 가고, 주말은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인원수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아마 목요일날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통합해가지고, 통합이라는 말 쓰고 싶지 않은데, 합해가지고 등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혹시 질문? 질문 없으면, 이렇게 합시다. 좀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2시간 동안에. 그리고 법전만 가지고 해보세요. 법전만 가지고. 어차피 실전하고 똑같은 거니까 실전은 법전만 가지고 하는 거고, 내가 없으니까 뭐 몰래 다른 거 보더라도 뭐 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실전처럼 해보세요. 그러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질문 없으면 바로 지금 뭐 2분 전 30분이니까 30분부터 2시간 동안 보고 제가 그럼 4시 반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에서 오늘은 1시간 정도면 강평이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로 뭐 평가할 얘기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은 한 5시 한 40분쯤이면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